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약간 애매한 것 하나, 플러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,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먼저 한국 BNC 같은 경우 어떤 테마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? 요 해리스 관련되어 있는 요 테마.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했잖아요.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요 해리스 부통령인데 근데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 낸시 플로시 미국의 하원의장이랑 오바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바마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지금 지지율 같은 것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따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막 트럼프도 급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. 하다 보니까는 해리스 관련주로 대마 쪽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한국 BNC도 같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. 근데 뭔 상관이길래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뭐 상품이 벌써 나온 건 아니고요. 대마를 원료로 하고 있는 제약품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별거 아니지 않나 할 수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별거 아니긴 한데 테마라는 게 또 이런 식으로도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고 한국 주식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이용만 하면 그만인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 비만약 쪽으로도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의 영향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관련 테마 어떻게 되고 있다? 계속 올라가고 있다. 그리고 펜다였나요? 주요 원료 중에 하나의 특허가 올해까지인 걸로 알려진 게 있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년부터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한국 BNC가 현재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약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? 분명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는 다 올라가도 제약바이오는 조용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머리가 들리고 있잖아요. 핵심은 이들에겐 이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. 시장 유동성이 좋아야지 미래에 대한 배율을 현재로 끌고 와서 주가 상승을 훨씬 가파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금리가 이거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 9월 어땠다? 거의 100% 확정. 사실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인데 이게 막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. 100% 잡히고 있잖아요.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은 지금 이게 올해 한 번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올해 두 번인데 두 번에 대한 가능성 97%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. 금리 인하 세 번에 대한 가능성 60%가 넘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의 분위기를 좀 부흥시키고 있구나.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보여졌던 요 미국 대선 테마랑 맞물리면서 야, 얘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네.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제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수급이 보이시죠? 마이너스 외국인 쪽 많이 들어오고 있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항상 외국인 들어오고 나서부터 펌핑이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물론 개인의 이 탈을 쓴 이 세력들이 여기서 막 펌핑을 막 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는 이게 좀 리스크로 작용한다라는 걸 1번으로 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마냥 이 포기를 해야 되느냐? 그럼 차트를 봐야죠. 차트 보면서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, 이제는. 테마로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. 자,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차트의 디테일은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원래는 가장 베스트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돌파하고 자리 잡는 거거든요. 실패하고 있잖아요. 그럼 보통 21선까지 그대로 빠집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볼린저 상단 여기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볼린저 하단까지 갑니다. 해서 지지라인 21선을 약간 마지노선의 개념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끌고 가되 갑자기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면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. 근데 11선이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과거 전적이 있잖아요. 그럼 만약에 조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난 단탈레 하면은 그냥 볼린저 상단 이탈하면
정리를 하는 시기겠지만 난 조금 더 이것보다는 넉넉하게 볼래라고 한다면 추세 라인을 21선보다는 11선 중심으로 올라가는 동안이라면은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거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다 못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11선 이탈했을 때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는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여기에다가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총정리 글로 쓰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연말까지 되게 좋은 내용이 많다.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연말까지 이 관련 이슈들이 유지만 되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업황이 올라가는 거 맞춰서 한국 BNC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. 다만 수급의 외국인은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차트 위주로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다. 그랬을 때 핵심 구간은 어떤 게 된다? 이제 마지노선 지지라인은 21선이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확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11선을 중심에 두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자. 했을 때 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. 볼린저 상단 보시면 되고요. 난 그래도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면 11선 위주로 보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짚어보면 좋을 부분은 다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.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뵐게요.